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안 멘토 권영철입니다. 오늘 에코아이라는 기업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에코아이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탄소 배출권 사업 아무나 못하죠. 그래서 왜 아무나 못하냐 이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코아이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에코아이 같은 경우 주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05년에 온실가스 감축 사업 시장에 진출하면서 수익성 높은 사업 대상지를 미리 좀 선점을 했었는데요. 사실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 현상에서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원인이죠. 그래서 이 온실가스 감축은 인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인데요.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위한 이 파리 협정까지 채택된 바가 있었죠. 이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통제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는데요.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이죠. 이 탄소 배출권은 규제적 시장과 그리고 자발적 시장으로 좀 나뉘고 있는데요. 먼저 규제적 시장 같은 경우는 이 탄소 배출권은 또 여기서 할당과 상세로 나뉘게 돼요. 할당 배출은 정부가 탄소 배출 규제를 받는 기업에 배정한 할당량이고, 상세 배출권은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이행하고 유엔으로 인정받아서 발행된 탄소 배출권이죠. 다음으로 자발적 시장은 규제를 받지 않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 활동을 하면서 민간 인증 기업에게 탄소 배출권을 받으면서 거래한 시장인데요. 에코아이 같은 경우 온실가스 감축 사업 특화된 컨설팅 전문 기업이에요. 그리고 에코아이 사업 분야별 매출 비중을 좀 살펴보자면 지금 쿡스토브, LED, PNG 누출 방지, 맹그로브가 있는데 먼저 쿡스토브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쿡스토브는 요리용 레인지라는 말인데 이 개도국 등에서 고효율 쿡스토브를 보급하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전통 방식의 화로예요. 사실 음식을 조리할 때 나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나무를 태울 때 나오는 연기에서 상당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쿡스토브는 이런 연기를 좀 줄어들으면서 온실가스를 감소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 PNG 누출 방지 사업은 당연하게도 가스 파이프에서 누출되는 메탄가스를 감지하여 수리하는 것이 인 거고, 그리고 LED 교체 같은 경우 당연하게도 이 백열등을 LED로 교체하면서 전력 사용량 감소 목적이죠. 맹그로브 사업 같은 경우는 해안가에 식재하면서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서 제거함에 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 탄소 배출권을 획득을 하면서 판매를 하거나 구매하면서 브로커 수수료로 매출이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산업이 진입 장벽이 좀 낮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준비 단계에서부터 탄소 배출권으로 전환되는 과정까지 상당히 복잡해서 산업 특성상 이 후발주자들에게는 높은 진입 장벽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 을 진행할 지역을 발굴하고 그 지역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유엔에 등록한 이후에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 시범 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모든 과정을 좀 검증이 완료가 되어야 탄소 배출권을 발급을 받게 되죠. 보통적으로 이 4에서 6년 정도 걸리게 되는데, 에코아이 같은 경우 이미 2005년에 이 시장에 발을 들였으니까 이 후발주자가 들어봐도 이 에코아이에게 상당히 유리한 지점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술력 발전이든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완벽한 탄소 중립, 즉 넷제로 상태가 되어 버린다면은 에코아이의 사업성도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사실로 보이고 있는데요. 어느 누구도 화석 에너지를 사용을 안 한다면 탄소 배출권이 필요하겠나요? 하지만 이 인류가 살아가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이 온실가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뭐 농업 비료,
폐기물, 산업공정, 심지어 우리 사람이 숨만 쉬어도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잖아요. 그래서 사실 에코아이 같은 경우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매출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탄소 배출권 시장 전망도 지금 꾸준하게 상승 중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2027년에 들어서는 탄소 배출권 시장 전망이 2천억이 아니라 2조죠. 2조 달러 이상 전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에코아이는 매출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이 에코아이의 차트를 보시면 사실상 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는 회사이죠. 약 한 6개월 정도 된 회사로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평선의 설정이라든지 그 부분이 좀 제대로 그어지지 않는 상황이라 지지라인 설정이라든지 그 부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4월 16일에 신저가를 찍고 다시 반등을 한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하락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 레인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부근을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다시금 이 신저가에서 내려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지속적인 하락으로 보았을 때 이 상승 시에 매물 저항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매물출에, 즉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하면서 상승 추세로 만들어 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급적인 측면 함께 좀 살펴보자면, 지금 에코아이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4,000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관에서 한 달 사이에 6,300주 매도 중에 있고, 개인이 11,000주 정도 매도 중에 있죠. 일단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세다 보니까 외국인마저 이 매도세로 돌아가게 된다면 더욱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외국인의 수급 체크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